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직 주가로는 다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사실 많죠. 그런데 충분히 시장이 다시 돌아와주고 수급이 받쳐준다면은 그동안 사지 못했던 종목들로 또 강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오늘 그 주인공으로 한번 SK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물론 SK를 생각하시는 그 이미지가 다양하겠지만 저에게는 또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는 SK그룹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SK하이닉스다 보니까 그냥 반도체 잘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근데 SK이노베이션, 정유 그리고 배터리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원전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저희 작가님이 쉼없이 달리고 있는 SK그룹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네. 이번에 나온 이 뉴스 넷제로의 속도를 낼 수 있는지 과연 SK가 얼마만큼 이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우리 대표님이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달려야죠. 네, 달려야 되는데 주가랑 상관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 보게 되면 달리는 회사들 많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실적 발표한 것도 참 어려운 환경인데 좋은 실적 발표한 회사들이 참 많은데 주가는 왜 이렇죠? 네, 그게 이제 한계 같고요. 일단 지금 이번에 SMR 관련된 쪽에서 소형 원전 쪽이죠. 이쪽에 SK그룹이 투자를 하는데 빌 게이츠가 세운 회사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테라파워의 지분 한 10%를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SK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계속 강화시켰던 대표적인 회사인데 원전에 투자한다? 그러면 조금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도 눈길이 가는데 그중에서 이 SMR 관련된 쪽은 이번에 테라파워가 추진하고 있는 게 조금 다른 게 냉각제가 좀 다릅니다. 네. 저희가 보통 냉각수라고 표현하죠. 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SMR 쪽에 들어가는 냉각제가 액체 금속 나트륨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금. 네, 소금이 냉각제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문과입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부도 한 40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거기다가 와이밍주의 2028년에 앞으로도 한 6년 걸리겠네요. 여기서 완공해서 이제 발전 설비가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연계된 발전소는 또 워렌 버핏이 투자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명 인사들이 다 투자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데 SK가 여기도 투자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에너지 게임 체인저라고 SMR 그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전망에 대해서는 좀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 앞으로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네. 정말 이제는 친환경으로 갈 텐데 나중에는 이들의 쓰임새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역주행 아닙니까? 라고 보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제가 쭉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앵커님이 판단해 보세요. 제가 한번 판단해 볼게요. 네, 소형 원전이라고 하게 되면 SMR 같은 경우는 발전 용량이 기존의 그냥 원자력 발전소 하게 되면 1000메가와트인데 네. 소형 SMR 같은 경우는 300메가와트 정도입니다. 300메가와트. 네, 그러니까 좀 작은 쪽이죠. 네. 그래서 이게 또 SMR이다 보니까 M이 모듈화되는 쪽입니다. 그러면 모듈화가 되다 보니까 큰 장치가 아니라 요 딱 하나, 요게 원자로가 되다 보니까 기존의 원전은 설치하게 되면은 거의 56개월, 거의 5년 가까이 걸리죠. 네. 네, 근데 이거는 한 2년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기간도 짧고요. 또 제작해서 부지로 이동하다 보니까 처음에 여기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면 거기 말고 여기 이렇게 또 움직일 수가 있죠. 이동이 또 용이하네요. 네, 부지를 충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쪽도 봤었을 때 아마 이런 장점을 보게 되면 괜찮죠. 예, 근데 또 하나 SMR인데 왜 이렇게 비싸죠? 네, 생각보다 기존 원자력보다 좀 같은 발전 단가 대비해서 비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 안전에 대해서는 담보를 하지 못한다라는 쪽도 나오다 보니까 이런 단점이 있는 대신에 장점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던졌고 판단하는 너무 어렵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네. 이제 확실한 거는 빠른 기간 내에 설치를 해서 그 에너지 효율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걸 봤을 때 네. 지금 안 그래도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필수적으로 네. 있어야 되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괜히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었는데. 네. 저도 뭐 정책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하겠지만은 네. 중요한 거는 안전성 같습니다. 안전성만 어느 정도 확보되게 되면 충분하게 에너지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효율 끌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변화를 좀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안전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뭐 안정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힌트를 좀 드렸었는데 네. 잘 못 받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네. 저는 질문만 열심히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렇다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가와는 지금 별개로 그래도 잘 달리고 있고 쉼없이 뭔가를 하고 있는 SK그룹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하나씩 계열사를 좀 떼어놓고 봤을 때 첫 번째 SK이노베이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1조를 돌파했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참 이 회사의 뚜렷한 색을 찾기가 아직까지는 힘들잖아요. SK온이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SK이노베이션을 정유화학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추후에 배터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걸로 봐야 될지 실적을 봐야 될지 뭘 봐야 됩니까? 지금은 실적에 배터리가 가세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는 제외로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배터리 사업부와 관련된 성장성을 또 가세를 시키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은 지금 굳이 적자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자산가 뭐 관련된 앞으로의 변화들은 긍정적이겠죠. 근데 그게 가시화되면서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정유가 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유 쪽이 약 한 7,800억대 예상을 하면서 지금 이번에 영업이익 한 1조 1천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120% 가까이 성장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이번에 정제 마진이 다 했죠. 네, 정제 마진의 변화가 그대로 이끌어 갔는데 또 하나 정유 사업 쪽의 하나인 화학 쪽은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폴리플로필렌, 뭐 폴리에틸렌 이런 쪽은 약간 또 공급 과잉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쪽은 영업이익이 한 1,000억도 안 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유 쪽이 다 끌고 가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걱정이 그거죠. 지금처럼 정제 마진이 강한 변화를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핵심이다 보니까 유지가 안 되면 이게 또 실적 저희가 잘하는 거 있죠. 피크아웃 이 얘기가 나올까봐 주가도 좀 섣불리 강하게 못 가는 것 같고 오히려 좀 더 제품 구성상 윤활유를 비롯해서 좀 정제 마진과 함께 좀 단단한 실적을 보여줄 S-오일이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차이는 있긴 있는데 올해 한 1조 5천억 순이익 나온다고 했는데 시총이 20조가 안 된다. 네. 싸긴 싸죠. 네, 이런 쪽에서 아직 주가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는 쪽에서 정유주가 좀 어렵습니다. 매매하기가요. 맞아요. 네. 그럼 SK이노베이션의 총평을 들어보자면 현재 구간 주가가 하락했다고 우리가 강하게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매력도는 아직은 안 보이는 상황이네요. 혹시 어떤 배당을 근데 배당 얘기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큰 메리트보다도 그런 어떤 뒤에 배경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안전판은 나올 수 있을 망정 네. 주가에 대한 탄력을 기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예. 한계가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SK하이닉스로 넘어가 보자면은 1분기 매출이 11조 7천억 원으로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표 주가를 올릴 수도 있을 법한데 오히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거든요. 네. SK하이닉스 왜 이렇게 자꾸 SK하이닉스에 대한 톤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걸까요? 네, 통일되면은 좀 그렇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에 따라서 발전하는 우리 자본시 욕 나올 뻔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리포트를 보고 같이 네. 공부하는 입장에서 좋다고 할 때는 진짜 좋아 보이다가 또 안 좋다고 하면 확실히 바뀌었구나. 계속 그 안에 보고 혼란스러워요. 그 판단의 근거가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죠. 주가가 안 가니까 좋게 보여도 안 좋은 것 같고요. 또 주가가 실적이 별론데 다음 분기 때 좋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좋아 보입니다. 이게 한계죠. 근데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영업이익은 3조가 넘을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130% 이상. 수치는 상당히 좋죠. 근데 지금 이 SK하이닉스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다운 사이클이라고 해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았을 때 보통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치는 이 안 좋은 만약에 메모리 사이클이 걸렸다. 적자났거든요. 적자나거나 심각하게 영업이익이 축소됐는데 지금 다운 사이클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실적 흐름들 괜찮게 가져간다. 재평가도 충분히 해줘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안 먹힌다는 게 좀 한계 아닌 한계라고 봐야 되겠죠. 두 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점적으로 봤을 때 또 하나 그래도 걸린다고 하게 되면 2분기 때 메모리 반도체 약간 다시 후퇴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들. 네. 이 전망이 틀리면 주가는 급반등하겠죠. 근데 뭐 앞으로에 대한 변화는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중국 쪽이죠. 중국 쪽에서
제조업 공장들이 지금 봉쇄로 인해서 거의 다 멈춰 있는 관점 쪽에서 물론 이제 점진적인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요 쪽에 변화가 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죠. 이게 지금 계속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외국인들이 사야겠죠. 외국인들이 왜 못 사죠? 맞아요. 지금 환율도 그렇죠. 와, 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요즘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달러 인덱스가 또 그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되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달러 인덱스가 잘못했습니다. 네. 이래서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SK그룹주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딱 시작하자마자 채팅방에 많은 글들이 올라왔는데 네. SK 지주사 탈출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지주사 할인 큽니까? 사업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주가가 안 갑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SK 스퀘어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지금 유일하게 SK텔레콤만 이 시장에서 버텨주는 것 같은데 SK그룹주 내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렵습니다. 네, 다 정체된 주가. 물론 텔레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시장이 안 좋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방어적인 역할. 방어적 역할인데 저런 종목 덜컥 샀다가 시장이 또 반등하게 되면은 방어적인 종목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는 올라가는 거 대응할 통신의 섹터는 그렇게 쪽 좋은 것 같지 않고요. 차라리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SK 하이닉스를 보되 제가 보는 관점은 하이닉스보다 DDR5 쪽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이 벌써 이제 DDR5가 움직일 땐 딱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인텔이 서버용 12세대 관련된 쪽에서 새로운 CPU를 내놓는다고 지금 벌써 6차례, 7차례 연결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DDR5는 PC용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서버용 쪽이 들어와서 서버용은 거의 24시간 계속 가동되다 보니까 전력 쪽에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까지 확인돼서 움직이게 되면 DDR5는 그때 본격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 종목들 공부하시고 사시는 게 더 좋겠다는 쪽인데 최근에 ISC, 테크윙 실적 잘 나왔죠. 네. 이제 DDR5로 전환하면서 이제 초기 국면인데도 이 정도 실적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변화들은 앞으로 더 기대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대표적으로 아비코전자, 뭐 마이크로 컨덱솔 이런 쪽이 훨씬 더 낫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SK그룹주에서 무언가를 공략해볼까? 너무나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계속 눈여겨볼 만한 종목을 하나 꼽자면은 SK하이닉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또 SK하이닉스를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는 DDR5 이야기가 주셨으니까요.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나온 이 SK 그리고 소형 원자로 SMR에 대해서는 아직 당장 주가로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표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